네, 오늘 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핀에 대해서 저번 수업 때문에 못했던 거랑 오늘 다 같이 합해서 할 거라 이번 거 수강하시면은 저번 주 거랑 이번 주 거 출석 처리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들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래핀 자체가 조금 2D 물질이기도 하고 좀 더 그 그래파이트에 비해서는 좀 구조 자체는 단순한데 조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좀 사이언스나 물질적인 프로퍼티에 대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깊게 갈 거라 이제 음, 조금 굉장히 화학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학적으로 접근을 많이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래핀 자체는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옵티컬 프로퍼티나 전기적 성질 그리고 어, 열적인 성질이나 약간 기계적 성질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거를 굉장히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전공했던 일렉트로닉스, 포토닉스, 그리고 트랜스페런트 일렉트로드 뭐 이런 것들, 그 투명 전극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배터리 뭐 연료 전지나 뭐 배터리에 쓸 수 있는 멤버레인스 아니면은 그 전극, 그 촉매 전극 이런 곳에서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각광받는 물질 중 하나인데 잠시만요. 네, 이렇게 이제 그래핀이 각광받는 물질 중 하나인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기적 성질, 광학적 성질, 기계적 성질, 또 다른 성질을 내기 위해서 이 그래핀이 순수하게 그래핀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런 펑셔널 그룹들 같은 게 여기 치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질이 많이 바뀌는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이제 목적에 맞게 이렇게 제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파이트는 그 Ultrope of carbon consisting of single layers of atoms arranged into two-dimensional honeycomb lattice nanostructure.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그래파이트에서 얘기 드렸던 건데 그래파이트가 이제 여러 겹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한 면으로 이거를 위에 한 면만 해가지고 딱 핀 거를 그래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동일하게 육각형 허니콤 구조로 이제 디로컬라이즈 된 전자가 비편자화돼 있어서 전자를 자유롭게 이동시켜 주고 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그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Z축 방향으로 이렇게 Z축 방향으로 벤더르바이스 인터랙션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그 낮은 결합력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그래핀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애초부터 한 겹이기 때문에 한 겹 기준으로 저희들이 그래핀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 겹일 땐 Z축이 없죠. Z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XY축으로 전기 전도도가 확보된다. 그럼 저희들이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질문을 할 수 있냐? 그러면은 결국에 그래파이트가 많은 게 그래핀 아니냐라고 하는데 맞죠. 맞는데 이제 그래핀은 이제 그래파이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네모난 면이 여러 개 있다 치면은 그래파이트가 이렇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쌓여 있다 치면은 그래핀은 한 겹인데 좀 이렇게 넓은 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은 즉슨 XY축으로 굉장히 넓게 뻗어 있는데 그래파이트에 비해서 Z축으로는 한 겹인 걸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결정성이 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그래파이트를 한 면만 작게 떼어내서 저희들도 이것도 그래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결정성이 낮은 그래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굉장히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여기 육각고리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A, B 원소 기준에서 얘들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단순히 카본과 카본 결합에서는 이렇게 감마 1, 감마 2, 감마 3 디렉션으로 이렇게 세 방향으로 갈리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네이버링이 아니라 서로 이제 마주보는 애톰 기준으로 A랑 B랑 나누게 되면 이제 A1과 A2의 방향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이제 특히 이제 그래핀과 같은 이제 벤진 결합이 여러 개 뭉쳐 있을 때는 이런 A1과 A2의 결합이 거의 일정하다. 물론 살짝 달라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어, 결합을 하면서 또 그것과 동시에 결합의 바이브레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A1과 A2를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지만 여기서 뭐 거기까지 가진 않고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준으로 중심 기준으로 이제 어드세이슨 바로 옆에 있는 원소의 길이 감마 1, 감마 2, 감마 3랑 A1, A2를 구하는 공식이 다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당연히 이상적으로는 이거는 어, 결합의 진동에 의해 다른 길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합의 길이는 이제 0.14 정도 되고 나노미터 정도 되고요. 이제 이거 평균 거리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거리랑 이 거리랑 이 거리랑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 거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금속과 다르게 물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속과 다르게 이제 그래핀 자체는 굉장히 가벼운 물질입니다. 플러스 왜냐면 이제 카본이 원소 주기율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카본이 원소 12g 몰밖에 안 되는데 다른 금속 같은 거 보면은 뭐 많이 무겁죠. 기본적으로 원소 주기율표 뒤에 있나? 아무튼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상대적으로 많이 무거워서 이렇게 카본 같은 물질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초경량화 그래핀 카본이든 그래핀이든 초경량화 열적 안정성 전기적 특성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금속보다 단단한 결합. 왜냐면은 금속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메탈릭 본딩을 갖고 있는데 유기물은 카본은 디로칼라이즈드 더블 코밸런트 본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디로컬라이즈드 코밸런트 본딩이 메탈릭 본딩보다 훨씬 세죠. 그렇기 때문에 어, 네, 기본적으로 금속보다 물성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고 단단하고 어, 전도도도 높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려고 한다. 이게 되게 이게 히스토리인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신기한 부분들이 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래핀 가지고 이렇게 반도체를 옛날부터 사람들이 쭉 만들려고 했는데 쭉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저희 화두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양질의 그래핀을 얻을까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품질의 그래핀을 얻을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제 필립 킴,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 아마 물리학 교수님이실 텐데 한국인이십니다. 근데 이제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기상증착법을 법으로 이제 그 그래핀을 까셨던 분인데, 이렇게 기상증착법으로 까면은 어 품질 좋고 고른 방막을 형성 가능.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좋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그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그 저희가 소위 CBD라고 합니다. 이걸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쌉니다.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게 어찌됐건 뭐 차세대 물질인데 금속보다 지금 비싸니까, 사실 아무리 좋아도 금속보다 비싸고 또 품질을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것저것 해봐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과학자분 중 하나가 연필로 종이에다가 막 적어요. 그냥 막 긁은 다음에 그거를 스카치 테이프잖아요. 그로 그 한번 그 흑연 가루들을, 그래파이트들을 한번 찍어갖고 이제 떼어내니까 완벽한 그래핀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되게 좋은 저널에 실리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 제가 이제 그래핀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그래핀 만드는 방법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카치 테이프. 그래파이트 그 연필로 쓱쓱쓱 긋고 스카치 테이프로 딱 덜어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딴 데 붙여갖고 열을 가해주면 이 그래핀 이 그래파이트에 있는 그래핀 이 한 조각이 이렇게 표면에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저렴하게 고품질을 내는 방법이더라. 현재까지는.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계속 비용 개발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뭔가 넓고 품질 좋은 그래핀 기술들은 음, 조금 비용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국에 우리 질문은, 그러면 그래파이트에서 그래핀으로 가는데 그래핀에서 그래파이트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2D 물질에서 이제 3D로 갈 때 이제 그래파이트로 가고, 실제로 그래핀에서 카본 나노튜브나 플러린이나 다른 그래파이트들을 조립을 해요. 근데 항상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한 방향성이 아니라 양방향성이라는 거죠. 이제 그 나노튜브에서도 그래핀 만들 수 있고, 그래파이트에서도 그래핀 만들 수 있고, 또 반대로 그래핀에서도 다 갈 수 있고요. 플루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디로컬라이즈 된 그 파이본딩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일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래핀 가지고 저희들이 돌돌돌 말아갖고 플러린 C6 같은 이제 공이죠. 카본 공이나 카본 와이어, 아니면 이제 그래파이트를 만들게 되는데, 항상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고, 제가 이제 나중에 가서 그래핀이 이제 꿈의 물질이라고 하고 전기 전도성이 제일 높긴 한데, 얘네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좀 그런 리스트럭션이 있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파이파이 이제 이렇게 뭐 그래파이트에서 다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SP2 그 오비탈이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 이제 이 오비탈들이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겹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그, 얘네들이 이제 그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면서 그 더블 본드에서 이중결합에서, 원래 카본 카본들끼리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되면서 1.5본딩이 되고, 여기서 이제 디로칼라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S 오비탈하고 이제 P 오비탈이 같이 결합을 하는 형태가 되면서 이제 SP 하이브리다이제이션, 그러니까 S, S랑 P 오비탈이 서로 이제 겹치면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그래핀이, 얘가 이제 저희가 분류하기에 얘가 메탈라이크 하냐 세미 메탈라이크 하냐, 그 말은 얘네들이 금속이냐 중금속이냐, 이거를 결정 지을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오비탈에 의한 에너지 준위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안 익숙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이번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이 그래핀 렉처가 가장 굉장히 화학적이고 사이언티픽하게 접근을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얘가 12번 원소 기호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소 주기율표상 탄소는 12번에 속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섹션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오비탈들이 이렇게 S랑 P 오비탈이 있는데, S랑 P 오비탈이 겹치게 되면서 오비탈을 두 가지 형태로 뱉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본딩 사이트랑 안타의 본딩 사이트라고 해서 하는 두 가지 양자역학적 에너지 준위를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뭐냐면은 오비탈들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전자잖아요. S 오비탈에 있는 전자랑 P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전자를 공유하게 되면서 이제 그 전자가 그 에너지에 맞게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결합된 사이트랑 이제 비결합된 그 그러니까 안티 본딩 사이트, 그러니까 본딩 사이트는 전자가 결합과 함께 채워져 채워져 있는 에너지 레벨. 그리고 안티 본딩은 전자가 없는 에너지 레벨. 두 가지 갈래로 가네요. 그래서 안티 본딩 사이트가 좀 더 높은 에너지 포지션을 가지고 있음.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웨이브 펑션을 풀어갖고 이제 그 그 그 그 카본에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랑 이제 양성자, 중성자, 전자들이 있잖아요. 그 에너지 준위를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Y축은 에너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Y축은 에너지 레벨이고, 위에 있는 게 이제 안팀본딩 사이트. 위에 있는 게 이제 안티본딩 사이트고,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본딩 사이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Y축은 이제 안티본딩 사이트가 좀 더 높은 에너지에 있으니까, 이제 X축은
Y축은 이제 본딩 사이트인데 Y축은 뭐냐? 이거는 모멘텀. 그 말은 즉슨 분자,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분자가 계속 바이브레이션을 하고 얘들이 계속 움직인다 했는데 이제 X축은 뭐냐면은 분자의 어 결합이 계속 막 떨리고 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들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랑 길이가 다르고 얘랑 길이가 다른 게 얘들이 계속 에너지에 의해서 계속 바이브레이션을 한다 했잖아요. 이 바이브레이션 모멘텀을 X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브레이션 이제 분자가 계속 진동하는 그 방향성을 바이브레이션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그 이 영역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뭐 다이렉트 영역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본딩 사이트랑 안티 본딩 사이트랑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고 뭐 똑같은 얘기죠. 뭐 안티 본딩 사이트는 위에 있고 본딩 사이트는 아래에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게 그래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유닛셀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그 이제 유닛셀 기준으로 결국에 결정이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모든 고체 구조에는 유닛셀이 있고 크리스탈이 존재한다. 근데 이 카본에서의 유닛셀은 이제 이러한 기준으로 이게 유닛셀이 아니라 이 아래랑 윗면으로 ABA 스태킹을 갖고 있을 때 위랑 아랫면에 존재하는 이 기준으로 유닛셀을 선별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데 이 유닛셀에 저희가 이거를 그 프로놀리움 존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이 유닛셀의 전자 구조를 봤었을 때 이렇게 안티본딩과 본딩 오비탈이 있더라. 그 말은 즉슨 이게 육각형이잖아요. 이 닿아 있는 면이 육각형이잖아요. 육각형인데 이 사이트 중심으로 이, 이 컨덕션과 이 안티본딩 사이트랑 그, 그 번딩 사이트가 그 포지셔닝이 돼 있더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안티본딩 사이트는 어떻게 보면 전자가 없는 영역.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컨덕티브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안티본딩 사이트는 컨덕션 밴드라고 하고 번딩 오비탈은 이제 밸런스 밴드라고 합니다. 밸런스 밴드는 항상 전자가 차 있는 영역을 얘기하고요. 이제 컨덕션 밴드는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영역. 하지만 이제 여기에 전자가 무조건적으로 갈 수 없냐? 그건 아니고 이제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컨덕션 밴드 때는 안티본딩 오비탈이 있다 생각하면 되고요. 밸런스 밴드는 이제 본딩 오비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이제 아주 그 그래핀의 물성을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컨덕션 밴드가 있잖아요.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가 있고 이 말은 즉슨 위에는 안티 본딩 사이트라고 하고 아래는 본딩 사이트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닿아 있어요. 닿아 있으면 저희는 이걸 컨덕터라고 합니다. 컨덕터가 뭘까요? 컨덕터는 메탈이죠. 금속이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컨덕터랑 이제 밸런스 밴드랑 컨덕션 밴드랑 이제 안 닿아 있으면은 얘네들을 반도체로 갑니다. 세마이 컨덕터. 이건 주로 세라믹인데 물질이고 인슐레이터 밴드갭이 너무 크다. 고분자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밸런스 밴드는 전자가 차 있고 컨덕션 밴드는 전자가 안 차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컨덕션이랑 밸런스랑 붙어 있으면은
밸런스 밴드에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밸런스 밴드는 항상 전자가 차 있어요. 결합을 하면서 전자가 차 있는 영역이니까. 전자가 차 있으면, 그리고 컨덕션이랑 같이 닿아 있으면은 컨덕션 밴드 쪽에 전자를 자유롭게, 이제 뭔가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나와갖고, 전자가 차 있으면은 컨덕션 쪽에 전자를 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들이 이제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자가 있으면 안 되는 영역에 전자를 막 줘요. 전자를 막 주게 되다 보면 전자들이 이제 위에, 아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베이터에 10명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에 10명이 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움직일 수 없는, 이렇게 그치,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껴 있어요. 전자들이 이렇게 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위에랑 닿아 있으니까 이렇게 쏴줘요. 그러면 어 10명 있을 곳에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에 원래 있었을 때는 너무 꽉꽉 있어서 못 움직였는데, 서로 못 움직였는데, 2명 올려주니까, 2명 올려주니까, 뭐야, 2명 올려주니까 이제 각 층에서 얘들은 왔다 갔다 거리는 거고, 자유롭네 하면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고, 얘네들도 이제 자유롭게 컨덕션 쪽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거리게 돼요. 그 말은 즉슨 그 말은 즉슨 얘네들이 이거를 컨덕션 쪽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전자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뭐 디로콜라이즈드, 파이 번딩, 뭐 더블 번딩, 뭐 레조넌스 이런 것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결국에 이거의 연장선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카본이 오비탈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오비탈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특히 카본 결합에서는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이렇게 메탈릭하게 컨덕션하고 밸런스가 붙어 있는 성질을 가졌다더라.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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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특히 이렇게 굉장히 메탈릭한 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꼭지점 기준으로 이러한 기준이 형성됐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좀 복잡하게 가서, 여기는 메탈릭하다 이거죠. 여긴 메탈릭한데, 그러면은 여긴 그럼 반도체냐? 왜냐면 여기는 지금 밴드가 벌어져 있잖아요. 여기는 그럼 메탈릭하지 않냐 하면은, 네, 맞아요. 여기는 메탈릭한 영역이 아니죠. 여기 다 있는 면만 메탈릭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끝쪽 어떻게 보면 이 결합이 지나는 결합이 지나는 점이 메탈릭하고, 결합이 지나는 점 기준으로 이제 카본이 있으면 이 결합이 지나는 점으로 이제 메탈릭한 건데, 그 외에 메탈릭하지 않아도 되냐 이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자들이 이제 컨덕션으로 가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 밴드를 따라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그래핀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탈릭한 성질이 있다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약간 TMI로 말씀드리자면, 세라믹 같은 경우는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가 살짝 떨어져 있는 경우죠. 예를 들면 여기에 에너지 레벨이 1 일렉트로볼트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얘는 그럼 평소에는, 그렇지. 근데 저희가 1 일렉트로볼트란 에너지 가해주면 이제 전도체가 되는 된다. 그리고 그거 이제 뭐 이제 인슐레이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9 일렉트로볼트를 줬어요. 그럼 컨덕션하게 변할 수는 있죠. 네. 그 전에
물질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결합 같은 게 손상돼 가지고 깨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컨덕션하고 밸런스랑 붙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전도체라는 기준을 깔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음. 예, 그래 갖고 이제 안티 본딩 사이트랑 그 본딩 사이트, 즉 컨덕션과 밸런스 밴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추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결합을 하잖아요. 오비탈들이 이제 결합을 해요. 예를 들면은 카본 카본에는 여러분들 이제 그 일반 화학 옛날에 배우셨으면 알겠지만, 잠시만요. 일렉 electron configure of carbon,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기초적인 거니까. 카본은 1s2, 2s2, 2p2라는 오비탈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얘한테 지금 갖고 있는 오비탈은 s 오비탈과 p 오비탈 이렇게 있는 건데, 저희가 카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결합을 하게 되면 카본 카본 뭐 카본 이렇게 뭐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결국에 이제 레조넌스 돼 있으니까 뭐 다떠 이중 결합, 1.5 결합으로 치겠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얘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위에 있는 게 본딩 사이트, 이거랑 이러한 결합해 가지고 서로 전자를 이제 공유하고 있는, 이제 웨이브 펑션인데, 이건 이제 양자역학 풀면은 이렇게 이 전자의 밀도가 나오는데, 이 전자 밀도를 공유하고 있는 스테이트를 본딩 스테이트, 즉 전자가 차 있는 밸런스 밴드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 위에 이제 s랑 s 오비탈인데 서로 다른 찰징을 갖고 있는 오비탈들을 뭉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가운데 노드, 즉 전자 밀도가 존재하지 않는 끊어져 있는 영역 기준에서 이제 안티본딩 사이트를 형성하게 되고, 이 안티본딩 사이트가 이게 안티본딩 사이트죠. 안티본딩 사이트 기준으로 이제 얘네들은 이제 높은 컨덕션 밴드 쪽에 위치하게 되고, 얘들은 낮은 밸런스 밴드 쪽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얘네들을 이제 전자 밀도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얘는 이제 좀 거시적인 그림이고, 이제 X축으로 보게 됐을 때 이 카본, 이제 얘는 이제 카본이에요. 카본을 이제 매그니파이, 이제 얘는 이제 벤진이죠. 벤진이자 이제 그래핀이죠. 제가 이거를 왜 벤진 수업에서 계속, 아, 왜 그래핀에서 벤진을 계속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벤진, 자, 그래파이트나 카본 나노튜브 이런 건 몰폴로지적으로 이렇게 휘어지고 스태킹된 구조지만, 그래핀 자체는 이제 2D 모든 거의 근원?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그래핀을 먼저 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핀은 모든 탄소 소재의 약간 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이언티픽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최대한 이거를 시각화, 이제 머릿속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공식 되게 많단 말이에요. 웨이브 펑션 이제 풀어도 되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너무 수학적으로 모든 걸 접근하게 돼 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뭐 이제 와닿지가 않을 테니까, 좀 와닿기 위해서 제가 계속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긴 해요. 사실 계산하려면 여러분들이 뭐 박사 하시면서 이런 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어찌됐건 이게 뭔지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려가면서 좀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머릿속에 비주얼라이즈 하면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카본 카본 결합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전자 밀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결합을 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생성되는 본딩 사이트 이제 전자들의 결합도 있지만 또 이렇게 X축으로 해서 안티본딩 사이트가 약간 공존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 결합에 대해서는 그 안티본딩 사이트랑 본딩 사이트랑 공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노드를 기준으로 이 잘려 있는 영역과 이 잘려 있는 영역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둥그스름하게 같이 전자를 공유할 수 있는 본딩 사이트가 공존해 있더라. 그리고 카본 자체가 동그란데 얘네들이 왜 이런 식으로 왜 우리들을 이걸 보고 이게 결국에 그거잖아요. 이 그림이 뭐냐면 전자 밀도의 방향성에 대한 그림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꼭지점들, 이 꼭지점 보이시죠? 여기 뭐 삼각주먹밥 같이 생겼는데 이 꼭지점이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결합을 하기 위해서 전자를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아톰 뭐야 이거 잠시만요. 아톰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그러니까 이상적인 아톰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카본 카본 결합을 하면 이렇게 삼각주먹밥처럼 그 모서리 쪽만 이렇게 당겨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결합을 하기 위해서 전자를 당겨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가 있어요. 최외곽 전자. 이 최외곽 전 이거 보이는 거 맞나? 아무튼 최외곽 전자를 이렇게 끌어다 쓰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삼각주먹밥 뭐 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시험 문제 뭐 삼각주먹밥이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이제 전자를 끌어다 쓰는 결합을 위해 전자를 끌어다 쓰는 형태로 변하게 된다. 여기서 이런 말하는 K는 이제 그 에너지의 그 위상, 그냥 밀도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 결국에 그래파이트랑 좀 오버랩이 되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전에 얘기했듯이 그래핀이 쌓이게 되면은 그래파이트가 쌓이게 되면은 ABA 스태킹으로 쌓인다 했어요. 이거는 저번 렉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갖고 와 볼까요? 탄소제로 3에 있나? 음, 뭐 2에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있네. 네, 이렇게 ABS 테이킹으로 돼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래핀이 맞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세워질 때 동일선상으로 이게 동일선상으로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약간 slightly 비껴나가는 형태로 돼 있다. 왜냐하면은 ABS 테이킹으로 돼 있는 이유는 그 벤더르발스 인터랙션 간의 에너지 반발력을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스태킹 돼 있대. 스태킹 될 때 조금씩 약간 엇나가는 이렇게 그 구조를 갖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게 그
그 모일의 패턴이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스태킹 될 때 가지런하게 안 되고 이렇게 좀 다양한 막질로 에너지 반발력을 줄이기 위해서 스태킹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스태킹 되어 있는 걸 또 말씀드리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제 그래핀을 어디다 쓰냐를 논하게 될 때, 어디다 쓰냐 할 때 전극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전극용으로 쓰일 때 2D 물질인데, 카본 2D 물질이면은 저희가 이거 한 막만 까는 거잖아요. 한 막만 깔아야 되는데 한 막만 깔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있어. 한 막만 깔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막만 깔았을 때 깔끔하게 한 막만 깔아갖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핀 같은 거 깔 때 한 수 나노를 깔아요. 수 나노면 이거 몇 겹입니까? 이거 수십 겹 되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그래파이트 아니냐 하면 맞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래핀 레이어를 깔았다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래핀 레이어는 아마 이런 형태의 그래핀 레이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를 들어 그래파이트라고 치면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개 깔아갖고 0.39 나노를 만족시켰다 치면은 이제 그래핀을 우리가 소위 깔았다 하면은 이런 것들이죠. 굉장히 결정성이 높은 그래파이트를 깐 것처럼 굉장히 넓은 면적의 그래핀들을 이렇게 스태킹돼서 깔았을 때 이제 그 품질 좋은 그래핀 레이어 깔았다고 하고,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것도 Z축으로 전도성 확보 안 되는 거 아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술에 있어서, 그래핀 기술에 있어서 정확히 말하면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은 모노레이어 그래핀을 얼마나 대면적으로 깔끔하게 까는지. 얘기 드렸지만 이제 그래핀이 있어요. 그래핀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1mm 뭐 가로 세로 1cm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깔려는 면적은 가로 세로 10cm인 곳에 그래핀을 깔고 싶어요. 뭐 태양전지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태양전지는 이제 대면적으로 많이 까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1cm를 깔아야 되는데 이제 그래핀을 쌓는다 이거죠. 열심히 쌓아요. 열심히 이렇게 쌓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들이 깔끔하게 아예 다 덮이도록 이쁘게 깔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깔다가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위에 깔릴 수도 있고, 뭐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1cm 종이로 10cm 종이를 덮는다 했을 때 거기에 과연 틈이 없을까요? 틈이 어떻게든 생기겠죠. 실제로 이렇게 덮여지는 면도 있고, 덮여지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그래핀과 아래에 있는 그래핀이 밴드레벨스 인터랙션에 의해서 전도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가로 세로 종이를 이 그래핀이라 가정을 하고 넓게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넓게 성장시켜서 이쁘게 덮어야 되는데 어 넓게 성, 성 성장이 성, 성장이
잘 될까요? 사이사이에 어차피 여기는 카본 카본 결합으로 빼곡히 차 있는 영역들인데 여기에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나 그냥 디펙트라 하죠. 결함 또는 불순물들이 없을까?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그때 그래파이트 설명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파이트 결정화시키기 위해서 3000도까지 온도 올려요. 말도 안 되게 올린단 말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온도를 가해주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온도를 가해주게 되는데 이제 그래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카본 소재들은 아예 진짜 디펙트 없이 만들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고 특히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투 디멘셔널 그러니까 X랑 Y축으로 성장을 계속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림 봐봐요. 얼마나 이쁩니까? 이게 아주 이상적인 그래핀의 모식도예요. 그러니까 모노레이어인데 아주 깔끔하게 그래핀이 깔려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봤을 때도 이제 그래핀이 아주 고르게 깔려 있는 거. 근데 이거 보면은 결국에 그래핀 썼으니까 좋아졌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불순물 100%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실험하는 사람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그래핀 안에 이게 완벽한 그래핀이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완벽한 그래인이라면은 이, 이 그래핀의 그 성질을 올려주기 위해서 탄화를 엄청 시킬 텐데 그러면은 이제 그 위에 그래핀을 이제 결정화 시켜주게 되면 상부막하고 하부막이 열에 못 버팀. 다 타버려요. 다 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핀은 버틸 수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디바이스 소자로 가게 되면은 어디다 갖다 붙이잖아요. 갖다 붙이게 되는데 이제 붙이게 되면서 이제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상부막하고 하부막들이 열에 의해서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논문에서 보여주는 거는 여기에 불순물이 100%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불순물인지는 저희들이 봐야겠지만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불순물이 있고 이렇게 모노레이어를 깔았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트랜스페런시, 투명도가 높고 제가 알기로는 한 93% 정도 빛을 수가 근데 이게 뭐다? 그래파이트는 까만색이고 모노레이어 그래핀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밴드갭이 물론 없지만 얘네들이 메탈릭하기 때문에 밴드갭이 없지만 밴드갭이 있는 물질들이 일반적 색깔이 있지만 모노레이어 그래핀은 빛을 투과시키고 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휘어진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그래파이트를 썼다. 그래파이트는 쉽게 쉽게 벗겨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스태킹 레이어에 있는 그래파이트가 벗겨짐. 왜냐? 벤더럴발스 Z축으로 존재하는 포스는 벤더럴발스 인터랙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래핀을 소위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지오메트리를 좀 얘기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끝쪽에 이제 이렇게 이제 결국에 어느 지점이 되면은 그래핀은 끝나게 돼요. 그냥 그래핀이 어딨어? 그래핀이 이렇게 쭉 되면 어느 지점에서 끝나게 되잖아요. 얘네들이 그 길이가 XY축으로 인피니시 아니잖아요.
한 몇 센치든 몇 밀리든 몇 나노미터든 이렇게 연결이 되다 끊기는데, 그러면 그 끝나는 그 끝쪽 면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들이 칭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지그재그 형태로 끝나는 경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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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는 형태고, 암체어는 이제 그 이렇게 의자 형태로 이렇게 끝나는 거고, 이렇게 그 부분에 여기도 암체어죠. 여기도 암체어인데 그 끝부분을 베이 아리아라고 하고, 또는 이렇게 깊숙이 파인 데를 코브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핀들이 지그재그 형태로 끝나느냐 암체어 형태로 끝나느냐 코브 형태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얘들이 성질이 다 갈려요. 그냥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얘네들만 봐도, 얘들도 이제 그래핀 나노리본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지그재그 형태로 돼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베이 에리아로 돼 있고 한데, 이게 맨 끝쪽에 어떻게 마감 처리라고 하죠. 이 마감 처리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물성이 갈리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그 내용이 이번 강의 자료에 어 여기가 카본 나노튜브 쪽에서 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 카본 나노튜브는 이제 그래핀이 말리는 거잖아요. 근데 암체어 형태로 말리냐 코브 형태로 말리냐 베이알이야 지그재그 형태로 말리냐에 따라서 얘들이 성질이 다 갈려 갖고, 제가 그거 카본 나노와이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래핀 신테시스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래파이트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런 것들을 소위 바텀업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래파이트에서 말씀드렸죠. 바텀업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이제 프리커서가 있고, 이렇게 카본 기반의 고분자나 프리커서가 있고, 열 처리를 함으로써 이렇게 체인을 늘리는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렇게 원래는 벤질링이 갖고 있는 링이었다가 이제 열 처리를 하고 여기에 촉매랑 열 처리를 해주면은 FeCl3가 이제 촉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촉매 역할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얘들이 이렇게 그래파이트로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제가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올 것 같고 시험 문제로 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결국에 카본 물질에 있어서 우리들이 가장 고민인 건 뭐냐면, 가장 고민인 거는 카본들끼리 Z축으로나, 이제 연결이 안 된 카본들끼리는 이제 밴드르바이스 인터랙션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강하게 결합을 시켜줄 수 있는 게 뭐냐, Z축으로 어떻게 전도성을 확보하냐.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에 금속 또는 이렇게 C60 같은 금속 물질을 어 펑셔널라이제이션 시켜서 이제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으로 그려놔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할 경우에 비용이 엄청 비싸요. 여기 펑셔널 그룹들 붙이고 사이에 C60까지 합성해서 넣고, 또는 오히려 C60 넣는 것보다 금속 넣는 거, 그냥 C6, 여러분들 용어 헷갈릴까 봐 그런데, C60는 플러린입니다. 카본이 60개 있어서 C6라고 하는데, 플러린은 기본적으로 이런 부채 동그라미인데, 이 동그라미 양쪽에 그 그래핀이랑 양쪽에 펑셔널 그룹들을 붙여갖고 얘들을 연결 지어갖고 Z축으로 확보할 수도 있고요. 그럼 순수하게 이제 카본으로 연결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사이에 금속을 넣어갖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플러린 자체가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 왜냐면은 이제 그 그래파이트 사이의 그 길이가
벤더르발스 인터랙션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는 그 그래핀 스태킹이 0.4 나노잖아요. 근데 이런 플러린 같은 게 존재하면은 이 벤더르발스 인터랙션이 유지가 안 될 거예요. 물론 플러린 넣어가지고 그 잡을 수도 있는데 그거 대신에 이거보다 작은 금속 같은 거 뭐 이런 건 실험을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상 그 그래파이트의 형태를 이제 스태킹 돼 있는 형태를 있어. 스태킹 돼 있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전도성이 낼 수 있는 거는 오히려 금속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문제로 나온다는데 정답이란 거는 둘 중에 아무거나 적어도 전 정답 처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 이거는 그런 사고의 확장성을 좀 보고자 하는 거니까. 물론 지금 많이 알려드리긴 했지만 뭐 그런 거고 이것도 이제 475켈빈 고온 열체를 하게 되면은 그래핀화가 되더라. 여기서는 이제 그 625켈빈이나 낮은 온도를 썼지만 기본적으로 훨씬 더 높은 온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육각형 고리는 되지만 이게 다 카본인지 아닌지는 조금 따져봐야 한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이거 보면 육각형 고리처럼 다 보이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조금 밀려 여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구하게 되면은 다 보겠지만 이렇게 꼭지점 영역들 있잖아요. 채우기 없음.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뾰족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데는 특히 이쪽이 많이 뾰족하게 돼 있는데 이게 벤진이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는 이제 육각형 고리 구조니까 완전히 벤진 육각형 고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오각형이나 깨져 있는 형태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육각고리가 형성이 안 된 거죠. 굉장히 뭔가 지금 뭔가 데미지를 어느 정도 뭔가 완벽하지 않은 카본의 형태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는 좀 연구하실 때 좀 비판적으로 보시게 되면 되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그래핀 신테시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필립 킴 교수님께서 이분께서 이 CBD로 그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이제 여기에 타겟이 있으면은 여기 CBD 퍼니스 한 500도로 가해주죠. 500도를 가해주고 여기에 이제 카본 소스를 쏴주는 겁니다. 카본 소스를 쏴줘 갖고 이제 카본 소스 이런 걸 쏴줘요. 쏴주게 돼서 이제 표면에 그래핀을 아주 얇게 비추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소스를 얼만큼 쏴주느냐 여기에 이제 아르곤 H2 촉매 그리고 이제 이제 카본 소스 이렇게 해서 단순히 카본 소스만 쏴주는 게 아니라 H2랑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이제 그래핀이 붙게 되면 여기 그 산소도 하나씩 붙어 있거든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하나 그래파이타이제이션 또는 그래핀을 만들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한데 이 모노모랑 이제 촉매랑 이제 그 H랑 같이 쏴주는데 이 소스가 얼마나 반응하냐에 따라 또 얼마나 쏴주냐 이 비율 반응물을 쏴주는 비율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97% 쏘냐 98% 쏘냐 이거에 따라서 갑자기 그래파이트들이 까만색이었다가 빨간색이었다 푸른색이었다가 다양한 색깔이 돼요. 왜, 왜 그래파이트는 이제 그래핀은 저희들이 소위 그래핀 컬러를 치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까만색이 나오는데 왜 이런 다양한 색깔의 그래핀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래핀으로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로 이렇게 색깔을 낼 수 있는 건
세라믹 소재나 금속 기반의 무기물 소재인데 탄소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다라는 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향후 이제 옵티컬 디바이스나 약간 산업에 전반적으로 그 적용시킬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카본 결합을 원래 이것들이 해야 되는데 열 처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소스 그 반응물의 종류에 따라 갖고 잠시만요. 제가 이게 스트레이트로 웬만하면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그게 있어서 어, 잠시만요. 그 이거 녹화 중지는 안 할게요. 그냥 2분만 잠깐 급한 연락이 와서 2분만 잠깐 있다 할게요. 네,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카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그림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뭐 걸러야 되는 건 아닌데 의심을 해라. 왜냐면은 이렇게 완벽한 그래피는 이 세상에 존재하기 힘들다. 여기에 분명 디펙트가 있을 거고 펑셔널 그룹들이 붙어 있을 거고 뭔가 하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카본 물질들을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보론이나 뭐 소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옥시즌이나 다양한 그 원소들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붙어 있게 되면 원래는 이제 그래핀 자체는 까만색이어야 돼요. 원래 컨덕티브하니까 까만색이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제가 갖고 올게요. 원소 주기율표를. 여기 원소 주기율표가 있잖아요. 이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뭐 시험 때는 다 나눠 드리니까 원소 주기율표가 있잖아요. 뭐야 또. 이 카본이에요. 저희가 카본. 근데 이제 왼쪽으로 가면 보론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옥시전 또는 나이트로젠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보론 기준에서 옥시전이 많아지면 R2로 가면 갈수록 R2로 R1이 어디 있어? R1이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여기 있고 이제 R2 옥시전이 늘어나게 되면 카본보다 더 더 오른쪽에 있는 옥시전이 더 전자가 많은 옥시전을 갖게 되면은 밴드갭이 줄어든다. 이제 밴드갭이 늘어나는 거죠. 왼쪽으로 가면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카본 이제 옥시전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밴드갭이 그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카본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밴드갭은 줄어드는 현상이 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래파이트 그 카본 색깔 보면 알겠지만
카본 색깔 보시면 알겠지만 카본밖에 없으면 원래 까만색인데 얘네들이 뭔가 이렇게 불순물 같은 전자가 많은 또는 그 전자가 전자가 많은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그 색깔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여기와 여기 이제 컨덕션과 밸런스 사이를 밴드갭이라고 하는데 밴드갭이 점점 커지는 현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시면은 그래핀은 이렇게 생겼는데 메탈릭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래핀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하이드록실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게 반도체처럼 돼 버립니다. 컨덕티브 해야 되는데 컨덕티브 해지잖아요. 약간 반도체. 근데 이제 저희들이 리듀스드 열초를 올려 갖고 이제 그 하이드록실기들을 없애잖아요. 그럼 여기가 살짝 붙으면서 세미 메탈릭 조금 더 메탈 하게 되더라. 아이고. 근데 여기 이런 원소들이 끼게 되면은 이 컨덕션과 밸런스 사이에 이런 간섭을 주게 그 사이에 이제 밴드를 추가적으로 형성해서 간섭을 주게 되는데 뭐 여기까지는 굳이 설명 안 드리겠지만 여기까지 얘기하면 완전 반도체 수업이 돼 버려 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 꼭 하이드록실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론이나 다른 펑셔널 나이트라이드 이제 암인기 이런 것들이 붙어도 이러한 어 이러한 컨덕션 밴드들의 그 위치가 포지셔닝이 변하더라. 그래서 이제 어 보시면 밴드 이게 그래서 뭐 이러한 식으로 정확히 말하면은 이 모멘텀 이 양자역학적 모멘텀에 따라 갖고 실제 밴드는 이렇게 되고 저희들이 보기 쉽게 이렇게 꽃갈콘으로 해 놓은 건데 이제 어떤 물질을 도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만큼 벌어지는 거죠. 갭들이 벌어지게 되고 기본적으로 이 컨덕션하고 밸런스랑 약간 조금 세퍼레이트된 그러한 특이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원소 주기표 지우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여기 어떤 펑셔널 그룹들이 붙어 갖고 이렇게 밴드 갭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저희들이 그래핀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래핀을 엄청 작게 만들 수가 있고 그래파이트의 모노레이어처럼 작게 만들 수 있고 크게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저희들이 이제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밴드갭이 줄어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메탈릭해지면은 어느 정도 메탈릭해지면은 얘네들이 이제 꽃갈콘들이 컨덕션하고 밸런스랑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커지면 이렇게 붙어 있을 텐데 나중에 가면은 이게 엄청 커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겹쳐지기도 해요. 겹쳐지게 되면 이걸 뭐라 하냐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슈퍼컨덕티브 하게 된다. 왜냐면 애초부터 이 끝자락에서 보내야 되는데 얘들이 겹쳐버리면은 그냥 컨덕션 안에 밸런스 밴드가 약간 그냥 속해 있는 그런 구도로 되면서 얘들이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게 컨덕티브해지더라. 그런 것들을 이게 왜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좀 이게 왜 메탈릭한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좀 하시면서 좀 이거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안티 본딩 사이트가 이제 본딩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옵티컬 프로퍼티 보면 이 사이사이에 뭐가 끼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색채를 만들 수 있고 이 색채를 만든다는 거는 저희들이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그런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이제 루테늄 기반의 뭐 그런 염료 같은 거, 염료죠. 유무기 기반의 염료를 사용했다 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 이제 카본으로 변하게 되면은 유기물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다. 뭐 올레드도 뭐 약간 그거에 그냥 여러분들 이제 올레드 소재 아시죠? 올레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것들의 일종인 거죠. 다만 이제 올레드는 그 약간 좀 단분자적인 그 벤진의 단분자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건 좀 그 이걸 뭐 고분자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카본이 여러 개 이어져 있는 형태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정기적 성질을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얘네들이 이제 그 암체어로 돼 있냐 지그재그로 돼 있냐에 따라서 이 전도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그재그 형태가 훨씬 더 좋고요. 마감이 이제 깔끔하게 돼야지 조금 더 전도성이 높더라. 그리고 전도성에 있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 엔도프트 그 그래핀에 대해서 나중에 접할 기회가 있고 안 접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저희들이 그래핀에 깔면서 디펙트가 생긴다 했잖아요. 그래 디펙트가 N만 이렇게 치환된 거냐 아니면 실제로 결합이 깨져갖고 이제 피리오디 아 파이 파이 파이리도닉 그 나이트로젠이냐 아니면은 그래피틱 나이트로젠이냐 그래피틱 나이트로젠은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파이로티픽 나이트로젠은 이제 이렇게 디펙트를 형성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따라서 또 성질이 많이 갈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전도성 측면에서는 이제 그 이게 훨씬 더 높죠. 이게 훨씬 더 N타입화 돼가지고 이게 훨씬 더 뭐야 이게 훨씬 substitutional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래피틱 N이 훨씬 더 높고 이렇게 디펙트가 있으면은 그 전도성이 상대적으로 낮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기 결합이 끊겨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거의 그 빵꾸 뚫렸다 생각하면 돼요. 빵꾸로 전자가 못 이동하겠죠. 여기로 못 이동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면서 모든 걸 만들기가 참 힘들다 이거죠. 왜냐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소스를 쓰는데 뭐, 이렇게 저희들이 프리커서 특정 전구체를 이용해서 쓰는데 이렇게 막 N 달려 있고 막 별의별 거 다 달려 있는 물질을 쓰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제어하기가 쉽냐 이거죠. 어렵죠. 이렇게 저희 그래피틱 N을 유도하려면 굉장히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합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피는 어찌됐건 그래파이트랑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왜냐면 그래파이트는 여러 겹을 한꺼번에 붙이는 거라 하면 그래피는 한 겹만 붙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메커니컬 익스폴리에이션, 에피텍시얼 그로스 오브 메탈스, 케미컬 신테시스, CBD, 에피텍시얼 그로스 오브 카르바이드. 그러니까 이 막질 하나잖아요. 그래핀 막질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깝니다, 이거. 그러니까 애초부터 양산 레벨에서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하기가 쉬울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래파이트 만드는 건 어떻게든 하겠는데, 그래핀은 너무 섬세하고 이거 좀만 실수해도 바로 막 깔리니까 조금 전 어렵다 생각하고요. 이제 익스폴리에이션, 그래파이트나 카본 나노튜브나 플러린 같은 걸 쪼개요. 깨부숴요. 여기 벤데르발스 이런 것들, 카본 나노튜브나 플러린 같은 경우는 어렵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플러린 같은 경우는 아예 증발을 시켜버려서 구조를 깨부셔가지고 카본을 다시 재결합시키는 그래핀 형태가 있고, 언지핑, 이제 그 여기를 이제 약해진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나노튜브를 업스핑 해가지고 펴가지고 열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펴 바르는 게 있고, 그래파이트 이제 벗겨서 레이저 또는 케미컬리 이제 익스폴레이 시켜갖고 펴 바른 다음에 열 처리를 해가지고 그래핀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죠. 아니면은 이렇게 이베포레이션형 스퍼터링 같은 경우는 이 모든 파이파이 결합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다 깨부수면 여기 카본들이 이렇게 막 더럽게 남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열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그래핀으로 재결합시키면서 그래핀으로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 얘네들이 진짜 모노레이어로 쌓일까? 진짜? 안 돼요. 모노레이어로 잘 안 됩니다. 이거 진짜 한 막만 까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막만 까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초부터 바이레이어, 트라이레이어, 멀티레이어 시스템으로 깔리지 한 막질만 깔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최근이 아니제 1990년도인가 그때쯤에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스카치 테이프로 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이제 저희가 바르려는 면에 붙여요. 그럼 열 처리를 통해서 하면은 이게 막칠 하나만 붙더라. 막칠 하나만 기가 막히게 붙더라. 그것도 있고, 그래파이트를 울트라소닉 치면은 이 에너지에 의해서 얘들이 벗겨져 나가는데, 이 벗겨져 나가는 걸 이제 그 메탈 서브스트레이트에 붙여갖고 그냥 여기서 이제 울트라소닉을 치면 여기서 이제 가스가 생성이 되는데, 이 가스들을 포집해서 금속 편에다가 바르니까 또 모노레이어가 생기더라. 근데 리퀴드 페이즈 익스플로레이션이죠. 용액에 넣어서 소닉을 치고 여기서 생성되는 이런 가스 하이드로카본 스피시스를 메탈 서브스트레이트에 바르게 되면은 이제 그래핀이 된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세 막 깔면 그 그래파이트잖아요. 근데 이게 한 막만 깔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어렵고, 한 막을 깔아도 문제인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빵꾸가 없을까요? 빵꾸 무조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파이트는 여기 빵꾸가 있어도 그 아래 막질에는 빵꾸가 없기 때문에 어찌됐건 좀 상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핀은 이 한 막질의 하나이기 때문에 빵꾸 나면은 그냥 바로 그냥 터지는 거죠. 케미컬 익스플레이션, 이제 상과 같은 이렇게 인터칼레이팅 되는 사이에 이제 인터칼레이팅 되는 케미컬들을 넣어가지고 얘들을 해리시킨 다음에 이제 까는 방법인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들을 해리시키게 되면은 이 펑셔널 그룹들 있잖아요. 표면에 엄청 붙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열 처리를 통해서 날려줘야 되고, 또 얘들을 고르게 표면에 펴바르기 위해서 또 굉장한 많은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핀 쌓는 게 쉽진 않고, 아까 얘기한 거지만 이제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이렇게 모노머나 유기물의 그 벤진을 갖고 있는 유기물 소스랑 촉매랑 H2랑 쏴주고, 이제 여기 이제 सब스트레이트가 있으면 이제 열 처리 가해줘서 저희가 이제 그 깔려고 하는 부분에다가 이제 그 소스를 이렇게 날리는 거죠. 소스를 이제 바람 불어서 날려요. 아르곤 가스를 이제 날리게 되는데, 얘들이 이렇게 가면서 표면에 이렇게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착이 되는 거고요. 잠시만요.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반도체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이거 에피텍시알 그로스성 칼바이즈, 이게 좀 그나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깔 수 있어요. CVD도 깔 수 있고 메커니컬 익스플레이션, 뭐 케미컬 신테시스 다 깔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잘 안 깔린다는 단점이 있는데, 에피텍시얼 그로스는 좀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이거 진짜 기네요. 이거 연속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엘,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이제 열 처리를 하다 보면은 카본 카본 결합이 되게 세다 했잖아요. 아주 표면에서 이 실리콘들이 증발을 하게 돼요. 그럼 표면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화학적인 그 연력학적인 거랑 유체역학적인 좀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표면 보온에 열 처리를 하게 되면 표면에 자 한번 쳐볼게요. 잘 보십시오. 실리콘 멜팅 포인트 1600, 1400 이니까 얘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엄청 높은 에너지를 줘가지고 실리콘 표면을 표면에 실리콘을 날려요. 그러면은 여기에 원래 기존에는 SiC였잖아요. 실리콘 카바이드였는데, 그러면은 여기 원래 1대1 비율로 있었는데, 이해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해주세요. 실리콘이 1-x가 되고 C는 1+x가 되겠죠. 왜냐면 실리콘은 날아갈 테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표면에 이제 카본이 굉장히 리치한 상태가 돼요. 카본이 표면에 카본 A 비율이 높은 상태가 됨. 그렇게 되면은 이 카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네들끼리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표면에 그래핀, 아주 얇은 그래핀 하나만 쓱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의 시작점은 이제 카본이 있는 금속 소재 또는 유기 소재로 하면 다 타버릴 거고 금속 소재인데,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온도를 주게 되면은 실리콘은 이제 날아가고 이제 남아있는 카본들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서 모노레이어 형태의 그래핀을 형성하게 된다. 어려운 기술이고 시간도 많이 들고 아무튼 한 기술이지만, 아무튼 이러한 형태로 전극을 고품질에 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 음, 네, 이거 너무 이거 스트레이트로 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좀 약간 멍 때릴 때가 있는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펑셔널라이제이션 메소드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C 기준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코밸런트 펑셔널라이제이션. 왜냐면은 논코밸런트 펑셔널라이제이션은 이제 표면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피자에다가 페퍼로니 올리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은 언제 떨어져도 모르고, 이제 만약에 어찌됐건 저희들이 전극으로 만들던 어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카본 물질을 신기하다고 만들진 않잖아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데, 이렇게 논코밸런트 펑셔널라이제이션은 쉽게 떨어지는 형태고, 또 인터칼레이션, 이제 인터칼레이션은 단순하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래핀들이 있으면은
이 사이에 넣는 거 0.34 나노? 0.34 맞다. 0.34 나노 안에 이렇게 넣는 거. 이런 거 인터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별로 논코밸런트 펑셔널레이제이션은 그렇게 별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뭘 디자인하라 했을 때 제가 만약에 물질을 디자인한다 하면은 인터칼레이션이나 코밸런트 펑셔널레이제이션으로 디자인하지 논코밸런트 펑셔널레이제이션으로는 디자인 안 할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내구성이 과연 확보가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좀 스kép티컬한 게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게닉 펑셔널레이제이션에는 이렇게 뭐 칼복실 엑시드 그룹, 뭐 펑셔널레이제이션 오브 리듀스드 그래핀, 뭐 다양한 물질들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non covalent functionalization 이렇게 그래핀 위에 뭐 정확히 말하면은 RGO죠. Reduced Graphene Oxide 위에 이제 그래핀 조각들을 이렇게 붙여놓는 형태. 이런 것들은 쉽게 떨어지겠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에폭시 이제 화학적으로 붙이는 거 이외에도 이렇게 얻는 형태가 있다. 그리고 뭘 붙이냐는 사실 이거는 사실 너무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래핀 형태 위에 이렇게 그 주로 이런 전자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온들 있잖아요. 특히 옥시전 같은 경우는 이제 결합이 쉽게 깨지겠죠. 여기가 이제 왜냐면 전자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전자를 다른 데 주기 유용한 거니까 쉽게 결합이 깨질 겁니다. 그럼 여기 결합이 이제 깨지면서 게이트가 오픈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이, 이 그래핀이 이 그래핀이 만약 디펙트가 없다? 여기에 만약에 결함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파이파이 결합이고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이거 잘 안 붙어요. 이거 안 붙을 겁니다. 어딨냐? 이거 안 붙을 겁니다. 근데 이게 붙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여기도 뭔가 지금 맛이 가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뭔가 결합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결합이 어느 정도 깨진 부분이 있을 거고 뭐 이런 데 깨졌을 건데 항상 저희들이 이걸 그림으로 보여주려다 보니까 항상 이런데 기본적으로 그 이런 부분에 항상 디펙트 사이트가 있는 거고 잠시만요. 디펙트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붙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벤진이나 뭐 다이신, 트라이신, 뭐 펜타신 이러한 다양한 유기물들을 붙일 수 있는 것도 이 디펙트 사이트 기준으로 붙이는 거고 제가 이전에 전도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C6 붙일 수 있고 금속 붙일 수 있고요. 이런 뭐 다이신 뭐 이런 벤진고리 이런 거 붙여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싸요. C6는 너무 크고 너무 비싼데 이러한 유기물이지만 벤진 링을 갖고 있는 이러한 특정 형태를 저희들이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너무 그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만 국한되지 마시고요.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조금 틸팅되어 있는 구간, 좀 약간 맛이 간 구간으로 돼 있고 이 구간은 이제 거의 안 일어납니다. 이 구간은 이제 주로 잘 안 일어나고 여기 완벽한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맛이 간 구간 하고 이제 이 끝쪽, 엣지 쪽이 살짝 왜냐면 여기는 이제 맨 끝쪽은 물론 파이파이 인터랙션을 하더라도 그 사방으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지탱하는 면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지그재그 포메이션으로 이제 엣지 쪽에 붙을 수 있다. 아시면 되고요. 이제
펑셔널라이제이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히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 촉매 많이 쓰잖아요. PT 촉매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그래핀에 결국에 이제 제가 뭐 했었는데 잠깐만요. 아, 뒤에 붙였구나 제가. 이제 여기에선 주로 그 플래티넘 클로라이드랑 그 팔라듐 클로라이드 약간 이런 것들을 폴믹 애시드랑 같이 처리를 해가지고 이 사이사이에 박아요. 그러면 여기 디펙트 사이트 기준으로 얘들이 이렇게 박히게 될 텐데 이제 PTPD 알로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유기 처리를 하고 이제 그 원소들을 이제 열 처리를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얘들을 붙이고 나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리덕션 시키고 PT PT애톰을 붙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열 처리를 해가지고 얘들을 어그리게이션을 시켜요. 나노 파티클들을 어그리게이션 시킨 다음에 네, 이렇게 표면에 붙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래파이트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파이트에 이렇게 소스 울트라소닉 해가지고 붙이고 열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핀에 붙이는 방법 굉장히 쉽죠. 그래갖고 어차피 얘네들을 이렇게 금속 같은 거 넣다 보면 얘들 알아서 익스플레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래핀 조각들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애초부터 금속이 이제 이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면 모르겠는데 훨씬 크게 되면은 얘들이 다 쪼개지겠죠. 쪼개지면서 그래핀에 금속이 박혀 있는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금속 촉매 전극 그래파이트랑 컴포짓 형태의 전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날라시스 제가 이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TGA 뭐 XRD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또 뭐 있었을 텐데 라만 이 정도 얘기했는데 제가 엑스프레스 그때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모든 카본 분석할 때 중요한 거고요. 엑스레이 포로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는 이제 표면에 엑스레이 쏴줍니다. 근데 거기서 방출되는 그 원소의 그 반사 에너지 예를 들면은 이제 원자, 애tom 이제 저희들이 엑스레이 쏴줘요. 엑스레이 쏴주면은 X선을 쏴주게 되면 이는 이제 카본 원자가 에너지를 받으면서 얘네들이 이제 에너지를 이제 전자를 방출합니다. 이제 일렉트론을 방출해요. 이 전자를 방출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이거 중학교 화학이죠, 뭐. 중학교 화학인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최외곽 전자가 있고 최내각 전자가 있어요. 안에 있는 전자들이 있고 겉에 있는 전자들이 있는데 빛을 쏘게 되면 이 최외곽 전자들이 튄 거 나온단 말이에요. 이 최외곽 전자가 이제 원소 번호가 크면 클수록 이제 이제 외곽 전자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외곽 전자의 수가 외곽 전자에서 이 스테이지가 양자 스테이지가 세 개인데 원소 번호가 크거나 이제 큰 몰레큐얼일수록 n이 막 10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최외곽 전자에서 튕겨져 나온 전자를 디텍터에 가지면서 이 이 이 n이라는 이 외곽 이 오비탈의 그 스테이지를 얘네들이 리딩하게 되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몇 층에 이 전자는 10층에 있는 전자야 하면서 이제 리딩을 해주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분자 상태로 결합을 할 때 얘네들이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아톰들이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XPS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결합 상태를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원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원자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 electron density of molecules. 그럼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전자 밀도가 있어요. 결합을 하면서 이제 얘네들이 도네이팅하는 서로의 전자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이렇게 카본들이 결합을 하고 있으면은 전자의 밀도가 이렇게 삼각주먹밥처럼 변한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XPS 자체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최외곽이면서 이 결합하고 있는 이 꼭지점, 이 꼭지점에 있는 것까지 모두 다 리딩해 줍니다. 이거 저장되고 있는 거 맞겠지? 예. 이 꼭지점에 있는 것까지 다 리딩을 해줘요. 그냥 되게 좋은 분석이에요. 좋은 분석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파이트 같은 거 분석하면 CWC 당연히 더블그램 나오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항상 거긴 디펙트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카로복식이 COO, C 싱글 O 이런 것들 많이 관측되고요. 이제 이건 그래핀 옥사이드니까 특히 많이 관측된 건데, 저희들이 이제 완벽한 그래핀을 측정하려고 해도 막 열 처리하고 난리를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100%의 그래핀을 XPS로 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뭔가 항상 있어요. 뭔가 항상 있고, 이렇게 지저분한 결합에 대해서는 XPS 픽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픽들은 이렇게 결합 상태, 그 결합 어떤 원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얘들의 결합 밀도, 전자 밀도가 바뀌게 되면서 이제 생겨나는 그러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한 1분만 잠깐. 잠시만요. 조금만. 예, 시작하시죠. 네,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그래도 이게 두 개 강의를 합쳐놓은 건데, 혹시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뭐 아시다시피 저도 이번 연도가 처음, 원래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기술 강의 같은 거 하면은 주로 한 달 타겟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건 뭐 한 학기를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좀뭐 양을 더 늘려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이제 당연히 제 입맛에 맞게 좀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전극용으로 많이 쓰고요. 그래핀 전극은 사실 약간 꿈의 기술이죠. 저희 쪽에서도 이제 뭐 그래핀 노래 부르고, 삼성에 있었을 때도 그래핀 전극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이거를 모노레이어로 까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아까 얘기했던 그 에피턱시얼 그로스 메소드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제품마다 시킬 레벨은 아니라 생각하고요. 여기에 다양한 물질을 도핑시켜서 N타입이나 P타입 반도체로 활용할 수도 있고 전극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모노레이어로 깔게 되면 저희들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폴드나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래핀은 아닐 텐데 어찌됐건 그래핀과 같은 물질 모노레이어로 깔 수 있다면은 이상적으로 뭐 피부에 접목시키는 그런 소자들도 만들 수 있고요. 한데 아까 뭐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되게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 그래핀 레이어들이 두 개가 있으면 얘네들이 분명 서로 휘게 되면 서로 분명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사이에 펑셔널라이제이션을 시켜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도성이 떨어지는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기계가 망가지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나 퓨얼셀 전극용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이제 그래핀 배리어 레이어 같은 거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모노레이어 그래핀을 깔게 되면은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덮입니다. 잘 안 덮일 겁니다. 그리고 끊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부터 얘들 좀 스태킹 시켜서 그래파이트화 시켜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파이트화 시켜서 여러 겹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이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항상 머릿속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제가 뭐 그래핀으로 상용화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라 저는 생각해요. 이 현상을 그래핀으로 100% 대체를 당장 한다라는 건 굉장히 무모한 생각이라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기술적인 물론 전도 유망한 물질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핀 자체나 그래파이트 자체, 뭐 카본 나노튜브, 플러렌 다 마찬가지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결합이 안 되니까요, 화학적으로. 근데 저희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어떤 특정 나노 파티클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카본 코팅을 해주면 얘네들은 실리콘 옥사이드는 전도성이 없는 애예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표면에 이렇게 코팅을 해주면 3D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이제 표면이 이제 컨덕티브한 현상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렇게 그 그래핀 옥사이드 같은 거 할로우하게 3D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속에 이렇게 금속 같은 나노 파티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전도성을 늘리던가 좀 촉매 특성을 늘리던가 왜냐면 촉매 특성 같은 경우는 포러스 할수록 좋으니까 그건 제 첫 강의에 나와 있지만 그 포러스 할수록 촉매 특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포러스한 카본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금속 같은 걸 집어넣고 하는 형태로 가면 되고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이제 뭐 이 그래핀을 감싸는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뭔가 덮는 형태로 이제 이거를 저희는 컴포짓화라고 하죠. 두 개를 섞는 거. 근데 이제 금속 및 타 물질 기반의 그래핀을 덮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그래핀에 타 물질을 어, 붙이는 방법.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핀 이제 크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핀 크게 만들면은 표면에 이런 뭐 불량한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불량한 애들을 우리들이 불량하기 때문에 나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불량한 애들 쪽에 금속을 그냥 다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 PT 뭐 백금이든 다 붙여버리면은 이 디펙트 사이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붙는 거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올라가긴 하겠죠. 왜냐면 백금이 비싸니까. 근데 이제 온도 열 처리해가지고 좀만 만들면 상대적으로 적긴 한데 뭐 그건 나름대로 또 열 처리하니까 비용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좀 융합시켜야지 당장 가까운 미래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제공하는 거지.
지금 이 레벨 뭔가 그래핀 하나로 뭔가를 하겠다 이거는 어 이제 그거는 이제 기초과학 하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고요. 대학원 같은 데서 하는 역할이고 이제 기업 같은 데서는 이제 좀 컴포짓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살짝 섞고 이 수업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4강이랑 5강이랑 섞여 있는 거고 저번 주 거랑 같이 해서 한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카본 나노튜브 할 거고 카본 나노튜브 제가 일정을 살짝 바꿀게요. 그러니까 이건 뭐 딱히 적어주진 않겠지만 다음 시간에 CNT 카본 나노튜브 하고 렉처 7 그리고 8에 중간고사잖아요. 중간고사는 이제 대면으로 할 텐데 제가 일정하고 위치는 나중에 CNT 하거나 아니면 리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7번째 강의는 기본적으로 어 전반 리뷰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리뷰하는 세션으로 할게요. 여기서 이제 어떤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그렇게 디자인하고 이번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